안녕하세요, 개빵녀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3만 명이 됐거든요. 원래는 구독자 2만 명 때 Q&A를 진행하려고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새 구독자가 3만 명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3만 명 기념으로 Q&A를 진행해 볼 건데요. 사실 예진이랑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해서 예진이 출근시키고 그냥 저 혼자 찍기로 했습니다. 그럼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이. 저는 96년생. 한국 나이로 올해 30살이고요. 예진이는 95년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올해 32살로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도 연하녀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왜지? 저희 애기들 얘기까지 해보자면 소금이는 6살 추정. 길바닥 출신이라서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키비는 예진이가 중학교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여서 올해로 17살 되는 할아버지 고양이입니다. 두 번째로 MBTI. 저는 ENFP, ENTP 반반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ENFP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진이는 100% INTP, 인팁입니다. 따뜻한 기계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귀게 된 계기. 첫 만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너무 길어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을 계획이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인스타로 안 지는 8년 됐고요. 얼굴을 실제로 보고 친구가 된 지는 6년째고 그렇게 6년째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눈이 맞아버려서 연인이 된 지는 한 560일 정도 됐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싸우면 어떻게 푸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안 싸워요. 잘 안 싸우고 아니 아직 싸워본 적은 없고 보통 이제 정말 가끔 누구 한 명이 이제 서운하다. 그거 참 서운하네요. 하면 이제 다른 한 명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편입니다. 예진이는 정말 집순이고 저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고 저랑 집에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있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서 웬만하면 예진이는 잘못할 일이 잘 안 생기고요. 저는 반대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다른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서 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여자친구 버리고 친구들끼리 술 먹고 클럽 가고 이래도 저희는 이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노는지 아니까 딱히 터치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저는 예진이가 싫어하는 걸 최대한 안 하자 주의여서 별일이 없어도 예진이한테 자주 요즘은 어떤지, 요즘에 뭐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는지,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자주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서로 연락처에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예진이는 저를 전화번호부에는 말랑기, 카톡에는 말랑구라고 저장을 해놨고요. 저는 예진이를 전화번호부에는 조예진, 카톡에는 곤오빠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왜 곤오빠냐면 고는 이제 예진이가 사용하는 예명이고 오빠는 이제 예진이가 워낙 좀 자상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서 제가 오빠! 라고 해서 오빠 같다. 그래서 곤 오빠로 저장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예진이 이상형은 관심 없어요. 몰라요? 저예요. 그리고 제 이상형은 아주 확고한데요. 저는 이제 외적으로는 마른 사람이 좋고 얼굴에 선이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턱이나 코 둘 중 하나는 선이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눈, 코 입 중 하나는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너무 강한 상이면 싫고요. 스타일은 너무 꾸미지 않게 스타일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마보단 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짧은 머리는 싫고 긴 쇼컷부터 C컷 긴 머리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볼륨펌, 웨이브 이런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화장은 해도 좋은데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이 펄, 속눈썹 이런 것까지 붙이는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쌍은 좋지만 눈두덩이 지방이 없는 무쌍이었으면 좋겠고요. 어깨가 각지고 손발이 큰 사람이 좋습니다. 내적으로는 저보다 외향적인 사람은 싫고요. 너무 착하지 않고 자기만의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싸가지가 뭐냐?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고집이 있으면서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고요. 도덕적 관념이 저와 맞았으면 좋겠고 동물권, 인권에 대한 관심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에 집착이 강한 스타일은 싫고 무심하게 여유로운 스타일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인데요.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혹은 한국에서 레즈라고 밝히기 힘들었을 텐데 어쩌다가 용기 있게 밝히게 됐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 여자 만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PT쌤, 직장 동료, PD님, 편집장님, 집 앞 카페 사장님까지 제가 레즈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유튜브에 밝히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웃긴데, 제 친구 세민이가 어느 날 카메라를 사온 거예요. 오즈모 카메라를 제가 지금 쓰는 건데, 오즈모 카메라를 사와서 자기 이제 유튜브를 할 거라고 하길래,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3일 있다가 그 오즈모 카메라를 샀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친구가 카메라를 샀길래 너무 재밌어 보여서 따라 사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직업과 전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진이는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음악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타투이스트를 하면서 연남동에 있는 댄이라는 호카바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영어 번역도 예진이가 해주고 있고, 제 웹툰 어씨도 이제 예진이가 해주고 있고, 저희 집 청소도 예진이가 해주고 있고, 제 심리 상담가도 예진이가 해주고 있고, 저의 간병인도 예진이가 해주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도에 1호 학번으로 상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에 입학을 했고요. 1년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직업은 웹툰 작가입니다. 랑랄이라는 예명으로 웹툰 작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린 작품으로는 배드띵킹 다이어리, 릴리 오브 더 벨리, 좋아해요 선생님, 김대리 찾기가 있고요. 제 작품들은 전부 다 성인물이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웹툰 작가가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가 외주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웹툰 어시스트를 할 친구를 구한다. 혹시 주변에 추천해줄 사람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는 웹툰 어시스트로 일을 하게 됐고, 어시스트로 일하다 보니까 너 잘한다. 너 다음 작품도 해볼래? 그래서 예? 그러고 너 잘한다. 다음엔 작가 해볼래? 이래서 예? 하다가 이제 9년째 웹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웹툰 작가 일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고 워라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워라밸이 없어요. 밸런스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잠을 안 자고 덜 놀고 일을 합니다. 그게 웹툰 작가는 보통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성수기는 이제 주간 연재를 하는 기간이고, 비수기는 주간 연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쉬는 기간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이 비수기라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어서 유튜브도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간 연재 시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지금은 좀 살만한데 보통 연재 시작하면 이제 눈을 뜨면 감을 때까지 일을 해요. 보통 이제 5일 이상은 눈을 뜨면 감을 때까지 일을 하고,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뜬 눈을 이틀 동안 못 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웹툰 작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저도 이제 안 고장난 데가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작가 생활을 만족하는 건, 저는 그리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만화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 되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웹툰 작가 일을 하면 일주일에 70컷씩 억지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일주일에 70컷씩 그리게 해주는데, 날 하드 트레이닝 시켜주는데 돈까지 줘. 그럼 그림 실력도 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돈도 받아.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직업인데 이제 저도 많이 망가졌다. 안 아픈 관절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일단 확실히 쿨 계열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너무 핑크하면 안 맞고 완전 새까만 흑발을 해도 좀 얼굴이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색이 많이 섞여야 되고 회색이 많이 섞인 자주빛? 근데 또 너무 보라색이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무슨 톤인지 모르겠어요. 퍼스널 컬러 전문가분들 저에게 제 퍼스널 컬러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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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언니 어디서 쇼핑해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해요? 쇼핑 정보 좀 주세요. 옷은 어디서 사요? 액세서리는요? 가구는요? 향수는요? 저한테 이제 쇼핑에 대한 정보, 브랜드 추천 이런 질문을 정말 제일 많이 주셨는데 빠르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추천. 저는 글로시한 립은 안 바르고요. 항상 매트립만 바르고 저는 3C 롬앤을 주로 쓰는데 3C에서는 시티 모브 컬러 블러셔. 저 벌써 두세 통째 쓰고 있고 립스틱은 매트 립스틱 라인의 웨이백 컬러랑 칠 모브 컬러. 이 둘을 최애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헤라의 리퀴드 매트 립? 그거 섹슈얼 초콜릿 색상을 되게 자주 쓰고 있기도 해요. 저는 펄이 없는 무펄 섀도우만 쓰기 때문에 롬앤 팔레트가 색깔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롬앤은 팔레트 위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 추천해드릴 게 있는데 제가 쿠션에 정착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바꾼 쿠션만 10대 개가 넘는데 요번에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분이 광고를 하셔서 저도 샀는데 요거거든요. VDL의 커버 스테인 하이 커버 쿠션. 저는 01번을 쓰고 있고 요거 커버력 대단하고 지속력 대단합니다. 오늘도 이거 발랐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녹아내리는지 아닌지 초여름인 지금까지는 이거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 그리고 옷 정보는 저는 이제 보통 무신사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드블러드, 두 번째는 낙체, 세 번째는 트리밍버드, 네 번째는 LCDC, 다섯 번째는 힐다라는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이제 힐다의 스카프 탑을 입고 있고 그리고 보세 쇼핑몰도 자주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사토미 라디오, 두 번째는 시크윈, 세 번째는 오뮤즈라는 보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기본템을 살 때는 라룸이라는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연간 애용하는 브랜드는 자라입니다. 자라가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되게 해외 브랜드라 그런지 파격적인 디자인도 많아서 저는 한 못해도 자라에 100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정말 시즌별로 하나씩은 꼭 사는 것 같습니다. 자라 추천. 그리고 액세서리, 가방 브랜드를 추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유가 마카라스. 여기 가방이랑 벨트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벨트 가격이 너무 하지만 하나 사서 뽕 뽑아 먹을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빠진 브랜드는 레시토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가격이 엄청 착한 타입은 아닌데 이제 제품을 받아서 보면 디테일이 너무 대단해서 이 정도 디테일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도 레시토 제품이고요. 이게 하나인 제품이에요. 여러 개가 레이어드 애초에 돼 있는. 그리고 액세서리 브랜드 하나 더 추천하자면 다즐링 클럽이라고 여기 주얼리들이 예뻐서 저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언니 좋은 냄새 날 것 같아요. 향수 뭐 쓰세요? 하셨는데 저는 향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아예 없으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여자친구한테 좋아하는 갖고 싶은 향수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선물해 준 뒤에 필요할 때만 제가 뺏어서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끔이나마 쓰고 있는 제품은 이솝의 에레미아입니다. 에레미아는 약간 비욘디 아스팔트 냄새가 메인인 약간 향긋한 눅눅한 향이고 근데 이제 곧 진짜로 이제 비욘디 아스팔트 냄새가 나는 실제로 나는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향수를 좀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달달한 향, 꽃향기 향 이런 거는 싫고 좀 나무 냄새나 시원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괜찮은 향수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향수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한데 향기도 냄새다 파거든요. 냄새는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진짜로 향수보다 자주 쓰는 제품은 피부에 무향 탈취제 스프레이거든요. 요거를 뿌리면 처음에는 편백수 같은 좀 시원한 향이 나는데 바로 그냥 무향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 친구가 만든 브랜드거든요. 근데 광고는 아니고 홍보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반려동물한테 유해한 성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저처럼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력 추천하는데요. 사실 저는 성분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뭐가 우리 애기한테 해로운지.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전용 제품으로 나온 것들 중에 애기들한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분을 하나하나 제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제품은 제 친구가 만들어서 제 새끼한테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판 제품 나오기 전에 샘플부터 받아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다. 친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천연 성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취 효과도 되게 좋아서 약간 옷 꿉꿉한 냄새는 당연히 없어지고 담배 냄새, 음식 냄새까지 싹 사라져요. 무향이 최고다. 그리고 저희 소금이가 모델도 했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아니고 그릇 브랜드인데요. 요런 그릇을 판매하는 영아이드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요것도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요. 요것도 광고는 아니고 홍보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돈 주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피부도 그렇고 요 영아이드 프로젝트 제품도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한 적 없는데 그냥 제가 너무 잘 써서 나서서 이거 자랑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연두색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런 주황색 컵도 있고 앞접시도 있거든요. 요렇게 귀여운 컵도 있습니다. 요 영아이드 프로젝트 제품들은 다 되게 심플한 것처럼 생겼으면서 하나하나 다 유니크함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아이드 프로젝트 인스타를 들어가시면 매번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작업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콜라보해서 작업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구경해주세요. 그래서 예쁜 그릇이나 소품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투를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타투를 한 지 꽤 오래돼서 타투를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어서 되는 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한 타투가 요건데요. 이게 사실 전 여친이랑 한 커플 타투거든요. 근데 커플 타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저희가 사귀었던 날 탄생화로 서로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로 타투를 받아서 오자 했는데 저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 했거든요. 미쳤죠? 근데 그 새끼는 사귄 지 3년이 넘도록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었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 친구는 안 한 채로 헤어져서 이제 저 혼자 그녀와의 사랑을 간직한 커플 타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의미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는 타투입니다. 요 식물은 마가목이라는 식물이고 꽃말은 지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치지 않고 일해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타투는 40이라는 타투이스트한테 받은 타투고요. 제 팔 뒤에 있는 오일 파스텔 재질의 컬러 타투는 보나라는 타투이스트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 타투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은 닌텐도라는 타투이스트인데요. 파란색을 정말 잘 사용하는 타투이스트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타투이스트들도 말하다 보니까 다 친구들인데요. 제가 이거는 홍보가 아닌데 그냥 제가 주변에 잘난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최애 빵. 이거 어려운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연남동에 있는 1.5 플로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파는 이제 생과일, 생크림, 크레이프 롤이 진짜 맛있거든요. 보이는 그대로의 맛이에요. 생크림과 생과일과 크레이프. 뭐 그거보다 더 맛있을 순 없어. 근데 상상하는 그 맛에서 최고로 맛있다.
왜냐면 그 카페가 생크림도 맛있고 크레이프도 맛있는데 생과일이 진짜 이만큼 들어가는데 과일들이 진짜 방금 썰었어요. 무른 게 하나도 없고 다 과일들이 너무 신선해서 집까지 포장해와도 과일들이 아삭아삭해. 근데 개 많아. 근데 롤이 개 커. 그래서 아주 맛있는, 맛있겠다. 그리고 제 인스타를 보시고 엄마한테 커밍아웃한 후기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엄마한테 예진이와 사귀고 있는 사실과 유튜브를 시작한 점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했고, 사실 저는 이번이 첫 커밍아웃은 아니고 22살 때 이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대차게 말아먹고, 근데 그때도 엄마는 너가 걱정된다. 사회에 나가서 너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다. 근데 너는 겪어봐야 아는 애니까 엄마는 너를 기다릴게. 그거밖에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놓고서 8년 동안 없던 일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다시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엄마 나 예진이랑 사겨 이래서 엄마가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굳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너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겠다. 바뀔 수 없는 문제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근데 떠벌떠벌 하지만 마. 그냥 남들한테 이해받으려고 하지만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떠벌떠벌? 엄마 나 사실 유튜브 해. 커플 유튜브. 이래서 이제 어머니 한 번 더 뒤집어지시고 밤에 계속 연락 와서 이제 집안 망신이다. 정신병이다. 이러시고 하셨는데 혹시나 커밍아웃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정신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놓고 커밍아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2살의 커밍아웃과 30살의 커밍아웃이 사실 엄마의 반응은 똑같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22살에 커밍아웃 했을 때는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고 엄마가 밉기도 하고 이랬는데 30살에 저는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실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그냥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엄마가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 우리 다른 부분이 있고 나는 엄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엄마도 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근데 엄마 속상하지 말라고 내가 뭔가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주 어른인 나이는 아니지만 나 이제 30인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면 행복한지는 이제 아는 나이인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한 부분이지만 나는 20대 동안 이 사회 속에서 나로서 너무너무 당당하고 능력 있고 자랑스럽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날 싫어하고 엄마가 얼마나 날 혐오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열받고 힘들면 매번 이렇게 나한테 연락해서 욕해도 돼. 괜찮아, 엄마. 했는데 엄마가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사랑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뭐 따로 언급은 없지만 엄마도 이제 예진이의 존재는 인식하고 계시고 계속 그냥 그 뒤로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지내요. 엄마한테 전화 와서 이쁜 딸 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 나이 들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 편을 드세요. 장난이고요. 저는 동성애 빼고는 나름 효녀인 타입이라 다른 부분에서 이제 2배로 더 효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애칭 정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구독자 애칭을 안 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원하신다면 그래도 안 정할래요. 구독자 애칭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짠! 이렇게 저의 첫 Q&A 영상이 끝났고요. 저를 구독해주신 3만 명의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 안 해주셔도 저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봐주신 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